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지켜야 될 기간과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당사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 대상 물건이 주택이냐, 상가냐, 주택이나 상가도 없는 나대지냐, 또는 순수한 공장이냐, 또는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전세권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나대지 공장 전세권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한정된 시간이니까 오늘은 주택과 상가까지만 그 기간과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이 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정하라 그러냐 하면, 기간은 당사자가 임대차 계획을 할 당시에 주택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거나, 또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당사자가 5년으로 만약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인인 갑도 5년을 지켜야 하고 임차인 을도 5년을 지켜야 합니다.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도장 찍은 대로는 지켜야 돼요. 2년으로 약정을 했다. 그럴 때는 임대인도 2년, 임차인도 2년을 지켜야 합니다. 1년으로 약정을 했다. 이럴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지켜줘야 하고, 임차인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에게 불유리하게 되어 있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했을 때는 1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갱신은 조금 다르고, 만약에 이 주택이 잘못되어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진행될 때는 마침 이 을이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다고 해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차가 종료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 을은 임차인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혹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 등을 계속 을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낸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놔야 이 주택의 경매가 그 위에 진행되더라도 을이 계속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정 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정 갱신은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갱신합시다 하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합의한 것을 합의갱신이라 그러고, 거기는 다시 합의한 대로 가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갔을 때, 아무 말 없다가 묵시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넘어갔을 때 법에서 이렇게 갱신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법에서 정한 갱신이다, 또는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거 2년을 계약했다 칩시다. 그럼 2년이 기간이 끝나갑니다. 끝나가서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다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다시 가는 것이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 1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2년 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이 나는 한 번 더 계속 살고 싶다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4년을 살았다 칩시다. 쭉 통틀어서 이제 4년 살았어요. 4년을 다 살았거나 또는 을이 2년만 살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 이럴 때는 갑이 을 보고 임대인 임차인 보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요. 6월부터 2월 요 사이에 이제 당신하고는 이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갱신 거절 또는 이때까지는 좀 보증금이 낮게 살았으니까 다음 계약 때는 얼마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계약 못하겠습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묵시적 아닙니까? 안 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그 전에 보증금이 2억이었다. 그러면 그대로 요때도 2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2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통지할 때는 6월부터 2월 사이에 요때 통지해야 돼요. 근데 을이 나가겠다고 통지하는 거는 계약기간 만료전 2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돼요. 을이 통지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요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 임대인이 자꾸 임차인 보고 당신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생활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하지 말고 요 기간 중에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는 2월 전까지만 무조건 통지하면 돼요. 그럼 예를 한 들어봅니다. 자, 2년 살았습니다. 을이 계약갱신 요구해서 다시 2년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럼 요 시점에 계약 다시 할 때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당신 계약갱신 요구권도 한번 행사했고 먼저 2년 더 살고 나면 당신하고는 이미 계약 안 합니다. 그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6월부터 2월 요 사이에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부터 그런 말을 해서 하면 을이 불안해서 살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이렇게 하기로 해요. 요때 2년 계약갱신 하면서 다시 요때 계약할 때 내 다른데 분양받아 놨고요. 이제 2년만 더 여기 살다가 그때 끝나고 나면 바로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 해놨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 법정 갱신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서 묵시 갱신이 아닙니까? 6월부터 2월 사이에 통지도 안 했고 또 을도 나간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보증금이 2억이었다면 다시 2억으로 가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냐? 기간은 다시 2년이에요. 2년으로 가요. 근데 요때 요 2년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면 누가 지키냐 하면 임대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 갑이 지켜야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을은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한다 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지를 하고, 요때 해지 통지 했다 칩시다. 해지 통지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고 전화 통화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내가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해지 통지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니까 3개월 되는 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 뭐 새로운 임차인도 안 구해지고 하니까 보증금 반환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자가 붙고, 그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붙고, 또 임차인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은 바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의하는 것들 중에 임차인이 그럼 월세는 계속 줘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데, 월세는 상대방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월세를 주는 게 맞고, 임대차 효력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월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또 질문하는 게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가 약정한 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자기 사정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때는 임대인은 참 서로 도리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 빼주고 이렇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가 정한 이 기간은 지켜야 되니까 굳이 임대인이 꼭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으로 나가니까 이때 만약에 중개가 일어났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주는 게 맞고요. 요 이후에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를 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당연히 해지할 권리가 있고 해지할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판례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쪽으로 판례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물건이 상가 건물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보호를 하는데, 자, 그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분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을 당사자가 5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것도 5년 지켜야 됩니다. 2년으로 정했다. 당연히 2년 지켜야 됩니다. 자, 1년으로 정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갑도 1년 지키고 을도 1년 지켜야 됩니다. 자, 근데 6개월을 정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은 1년을 지켜줘야 하고 임차인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6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월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가도 주택과 같이 2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가에서는 1년입니다. 1년이라고 정하는데 만약 6월로 적었을 때는 그때는 임대인이 보장하는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6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이항은 아까 주택하고 똑같고요. 자, 법정갱신을 보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을 때 묵시적 갱신.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상가는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년 했다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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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10년을 다 썼다든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안 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게 묵시갱신인데 말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 6월부터 1월 사이에요. 아까 주택에서는 6월부터 2월이었지만 이거는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당신하고는 10년 동안 당신 내 건물에서 장사했으니까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 안 합니다. 또는 이때까지 아주 싸게 보증금이 있었으니까 보증금을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차임을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는 통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묵시죄가 아닙니까? 갱신의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 전에 보증금이 2억에다가 월세가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법정갱신의 경우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이걸 2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종전에 계약을 2년으로 했든지 2년으로 했거나 5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법정갱신되는 기간은 오늘 1년이에요. 2년 했다고 해서 다시 2년 가는 게 아닙니다. 2년으로 처음에 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2년으로 했다면 1년 해도 되는데 2년으로 했다면 그거는 당사자가 2년 둘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법정갱신이 됐을 때는 무조건 1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또 임차인은 좀 달라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주택에서는 임대인이 통지할 때는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이 통지할 때는 2월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가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 이유는 상가의 특성상 그래요. 상가는 사람이 주거를 할 때는 적어도 그래도 계획이 섭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니까, 임차인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적어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라 이랬는데, 상가는 그래요. 장사는 이 장사가 어제는 좀 잘 되면 그런대로 괜찮다가 오늘 또 안 되면 이래가 밥 먹고 살겠나 고민하다가, 이게 장사니까 임대인이 통지할 때는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장소 구할 자를 적어도 줘야 되니까 6월부터 1월 사이에 통지해 주는 게 맞는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지할 때는, 상가할 때는 당일까지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당일까지. 적어도 그 전날까지는 통지하겠죠. 도저히 내가 안 되겠습니다, 좀 장사도 너무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장사의 특성상 그렇다, 그래 알게 되고, 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다면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대신에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니까, 요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 반환 못한다면 법정이자가 붙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보증금이나 차임의 정액에 대해서, 자, 정액은 주택이나 상가나 할 것 없이 법에는 연 5%, 법에서는 주택에는 20분의 1 되어 있고 상가는 50% 되니까 똑같은 둘 다 5%입니다. 연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아예 그 차임을 정액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연 5% 단계에서 5% 이내입니다. 5% 이내. 그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꼭 5%가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5%가 되는 건 5% 이내, 5%를 넘으면 안 되고,
넘으면 안 되고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인은 법에 5%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5% 올려달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또 5%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경제 사정이나 물가 등을 변동을 참고를 해서 이제 정하면 됩니다. 정한되면 뭐 재판까지 가야 되겠죠. 어쨌든 5% 이내에서 1년에 한번 매년 더 줄여서는 안 되고 올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주택가 상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좀 법조문을가에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나대지나 그냥 순수한 공장, 전세권 이건 또 달라요. 나대지나 순수한 공장, 그 내가 순수한 공장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우리 판례는 공장을 하면 그냥 순수하게 제조만 하면 이거는 민법의 지용을 받는 일반 임대차의 지용을 받는데, 그 공장에서 제조도 하면서 또 사무실에서 주문을 받아서 장사 역할도 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준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소리니까, 그래서 나대지나 또는 진짜 제조만 하는 순수한 공장, 그는 민법에서 정하는 일반 임대차의 지용을 받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간은, 최장 기간은 옛날에는 법조문에 20년이라고 있었는데 요 20년이라는 게 위헌 판결 받아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장 기간 제한도 없고 최단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게 일반 임대차고, 전세권은 또 달라요. 자, 전세권은 최장 기간은 10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단 기간은 토지는 규정이 없고 건물만 1년이에요. 그리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도 각각 다 다르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